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리니어 컴비네이션, 즉 1차 결합 또는 선형 결합, 그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정의부터 살펴야 되겠지요. 첫 번째로 집합 라지 V가 있습니다. 이 집합 라지 V가 실수 또는 실수체 R 위에서 두 연산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럴 적에 V1, V2 쭉 가서 Vn, 이러한 라지 V의 원소들에 의한 부분집합, 이것들을 라지 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S라는 것은 집합 라지 V 자체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V1, V2, Vn 이것들은 라지 S의 원소이기도 하지만은 라지 V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라지 V가 벡터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V1, V2, Vn 이것들은 벡터라고 불리워지죠. 벡터가 수학에서는 벡터 공간에서의 원소들을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것이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벡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폭넓기는 수학적인 벡터 정의가 더 폭이 넓습니다. 즉 수학적인 벡터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물리적인 벡터로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때 벡터 V1, V2, Vn에다가 어떠한 실수들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플러스는 벡터 어디션이고 점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에 대한 기호죠. 그렇다면은 V1이라는 벡터에다가 실수 A1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고 거기에다가 벡터 어디션을 해주겠습니다. 어떤 벡터냐? 실수 A2에다가 벡터 V2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준 벡터입니다. 이것들을 V1부터 Vn까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준 그 결과를 전부 다 벡터 어디션을 해주었다. 이렇게 정의된 이 스몰 v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표현으로 쓰면은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즉 말해서 원리 원칙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적어준다? 이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럴 적에 실수집합 원소 모든 AI들이 있죠. 이 AI들하고 벡터 라지 V의 원소들인 VI들하고는 서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기호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시에 여기에서 플러스는 벡터 어디션 플러스를 그냥 플러스로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왜? 혼동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벡터 라지 V의 원소가 되어지죠. 왜? 벡터 공간의 정의죠.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해주냐면은 V1, V2 쭉 가서 Vn의 1차 결합, 즉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벡터 V1, V2 쭉 가서 Vn, 이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해준다고? V1에다가 실수 A1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고 V2에다가 실수 A2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고 이렇게 쭉 가서 Vn에다가 실수 AN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줘가지고 이 결과들을 전부 다 벡터 어디션 해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건다? V1, V2 쭉 가서 Vn의 1차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 말이야. 1차 결합이라는 표현 잘 알아둡시다. 왜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 주는데 1차 결합, 곧이어서 나올 1차 독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은 어떠한 것들을 급수 전개를 할 적에 과연 이 급수 전개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할 때 1차적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어떤 것을 또 계산을 해 나갈 적에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에 쓰이는 것이 1차 결합하고 1차 독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배운 테일러 급수나 퓨리에 급수나 르장드르 급수나 베셀 급수나 기타 등등 자기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급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차 결합, 1차 독립하고 관련이 되어진 거야. 즉 말해서 이 식 같은 경우라면은 V라는 어떠한 벡터를 V1, V2 쭉 가서 Vn에 의한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A1, A2 쭉 가서 AN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주면은 이러한 1차 결합이 어떤 또 다른 벡터 V를 만들어내겠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요. 고로 우리가 할 일은 A1, A2 쭉 가서 AN 이것들을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V1, V2, Vn 이것들은 문제를 풀 때부터 V1은 뭐, V2는 뭐 이렇게 딱 문제를 주어줍니다. 또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V1, V2, Vn을 어떻게 정해줘야 A1, A2, AN 이것들을 잘 정해가지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쉽게 변환시킬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연구원들의 일이 되어지겠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집합 라지 V가 실수 R 위에서 두 연산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벡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연산은 주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여러 가지 정의를 마음껏 정해줄 수 있지만은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또는 이론 물리나 이론 화학 이런 것을 제외한 실제적인 이공계통에서는 벡터 어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정의된 것만을 다루냐면은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 VK라는 것이 있어. 즉 VK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V1, V2 그런 것들이요. VK라는 것이 유클리드 공간 R의 M 원소라면은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3차원은 R3죠. 3차원에서는 M이 3이란 말이야. 2차원 평면에서는 M이 2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VK란 것은 M개의 좌표에 의하여 나타내질 수 있는 M차원 공간의 점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M이 3인 3차원이라면은 V1이라는 것은 X좌표, Y좌표, Z좌표 세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겠죠. V2도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세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VK라는 것이 M차원 공간, 즉 M개의 좌표에 의하여 하나의 점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M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원소라고 하자. 무엇이 VK가. 그렇다면은 V1이라는 것은 V1의 1, V1의 2 쭉 가서 V1의 M 이렇게 되어지겠죠. 만약에 2차원 공간이라면 V1의 X, V1의 Y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3차원 공간이라면 V1의 X, V1의 Y, V1의 Z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4차원 공간이라면 V1의 X, V1의 Y, V1의 Z 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4개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이러한 식으로 VK가 M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어떠한 좌표점이라면은 V1 벡터 어디션 V2 이것은 어떻게 정의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그렇죠. 첫 번째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쭉 가서 또 Z좌표는 Z좌표끼리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수 알파에다가 V1 벡터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준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 각각의 성분에다가 실수 알파를 곱해주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의된 것만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취급하게 됩니다. 실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집합 R2 벡터
마이너스 3,2를 1,-2와 3,-4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해보라. 이런 문제가 있죠. 여기서 집합 R2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XY 평면상에서의 모든 점들의 집합이죠. 그것이 R2 또는 XY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모든 좌표점들이 되어지겠죠. 고로 마이너스 3,2를 1,-2와 3,-4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간단해요. 자, 마이너스 3,2라는 이 하나의 2차원상에서의 포인트는 1,-2라는 점을 3배를 해주고 또 3,-4라는 이 점을 마이너스 2배를 해줘가지고 서로 더해주면은 이것이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결과만 얘기를 한 것이고 원칙적인 풀이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마이너스 3,2라는 것을 1,-2 또 3,-4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적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무엇이 되겠느냐. 바로 그 문제가 되어지죠. 1차 결합으로 나타내어라. 그 문제가 바로 이 개수들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V1은 1,-2, V2는 3,-4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V1, V2, Vn은 주어진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V도 주어져. 이럴 적에 A1, A2, AN 이것들을 구해내는 것을 1차 결합 문제를 푼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3,2를 1,-2와 3,-4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이너스 3,2라는 이 점을 1,-2라는 V1 벡터하고 3,-4라는 V2 벡터하고 서로 1차 결합, 즉 실수 A1, A2로 나타냈지요. 그렇기 때문에 A1, A2를 정해줘야 되겠더라. 어쩌기 위해서 이것과 이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좌측의 것의 왼쪽 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 이쪽에서 왼쪽 좌표는 이것을 이렇게 각자 곱해주면은 이것은 A1이 되어지죠. 고로 A1 또 이쪽에서 좌측에 있는 좌표는 3A2가 되어지죠. 고로 3A2. 그 다음 이것의 두 번째 좌표 또는 Y좌표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요. 이 경우에는 이것의 Y좌표는 2이고 이것의 Y좌표는 A1을 마이너스 2에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A1 이것의 Y좌표는 A2를 마이너스 4에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4A2 이 두 식으로부터 A1, A2를 구하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일식에다가 두 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6은 2A1 플러스 6A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두 식으로부터 2식과 3식을 더하면은 A2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것을 1식에다 대입하면은 A1은 3이 나옵니다. 고로 A1은 3이 나오고 A2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3,2라는 이 벡터를 1, 3,-4인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의할 것. 지금까지 했던 이것은 고등학생 문제예요. 고등학생 문제인데 대학생들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3,2라는 이 벡터를 1, 3,-4라는 벡터로 1차 결합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이쪽이 3이 되어져야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되어져야 된다.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대학생으로서는 명심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3차원 공간에서 1차 결합을 한번 논의해 볼까요? 자, V1이라는 것을 1, 0, 마이너스 1로 두고 V2라는 것을 1, 0, 0 이렇게 두고 V3라는 것을 0, 1, 0 이렇게 둘 적에 V라는 것을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었을 적에
V라는 것을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1차 결합, 선형 결합, 리니어 컴비네이션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솔 풀어봅시다. 이거 V, 즉 1, 1, 마이너스 1 이것을 V1 이것하고 또 V2 이것하고 또 V3 이것하고 앞에다가 각자 상수를 곱해가지고 서로 이퀄로 되어질 수 있게끔 A1, A2, A3를 결정을 해준 것이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한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도 금방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좌변의 X좌표는 1, 우변의 X좌표는 이것은 A1, 이것은 A2, 이것은 제로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좌변은 Y좌표는 1 그대로 적어놓고, 이것은 Y좌표는 제로, 이것은 Y좌표도 제로, 이것은 Y좌표는 A3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좌변의 Z좌표는 마이너스 1, 이것의 Z좌표는 마이너스 A1, 이것의 Z좌표는 제로, 이것의 Z좌표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A1은 1이 되어지고 A3도 1이 되어지죠. 그러면 A2는 뭐가 되어질까? 여기에서 A1이 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A2는 제로가 되어지겠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1, 1, -1이라는 점을 이 세 개의 벡터 V1, V2, V3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해 주려고 할 적에 1차 결합으로 표현해 주는 그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 말이야. 어떤 경우로? A1은 1, A2는 제로, A3는 1 그 방법으로 유일하다 그 말이야. 제가 여기에서 V1, V2, V3 이것들을 벡터라고 호칭을 했잖아요. 왜 그래? 이미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적에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원소들이 전부 다 벡터 공간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의 원소들을 벡터라고 불러준다고 했죠. 이번에는 V1 벡터가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고 V2 벡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이고 V3 벡터가 X제곱 플러스 3X라는 다항식일 적에 V라는 것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을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 보아라.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원리 원칙 그대로 풀어 봅시다. 자, 이것을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줬죠. 여기서 A1, A2, A3는 실수집합의 원소들이죠. 고로 이 식으로부터 2차식 계수 봐볼까요? 2차식 계수는 좌변은 2, 우변에서 2차식 계수는 이것밖에 없죠. A3. 그 다음에 1차식 계수 볼까요? 좌변은 1차식 계수가 6, 우변은 A1이 하나 있고 또 이쪽 보면 마이너스 A2가 하나 있고 또 이쪽 보면은 3A3가 있죠. 고로 이것이 1차식 계수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좌변은 3이고 우변은 A1 그 다음에 플러스 2A2 여기서는 1차식 계수가 없죠. 이 세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A1은 1, A2도 1, A3는 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것을 이 세 개의 다항식을 사용을 해서 1차 결합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방법의 수도 역시 유일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봐볼까요? 자, 3,4라는 벡터를 1,2, 2,4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 보시오. 즉 말해서 3,4라는 것을 1,2라는 벡터와 2,4라는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 보시오. 이럴 적에 A1, A2가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좌변의 X좌표는 3이야. 이럴 적에 우변의 X좌표는 A1 플러스 2A2 그렇게 되어지죠. 이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좌변의 y좌표는 4야. 그러면 우변에서 y좌표를 보면은 2a1 또 4a2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이 식을 풀어가지고 a1과 a2를 구해서 여기에다 대입을 해 주면은 3,4를 1,2와 2,4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되어지죠. 이것을 행렬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크레머 공식에 의하여 풀어보면은 a1이란 것은 이것의 행렬식 분해 또 2,4는 그대로 두고 A1과 곱해지는 1, 2 대신에 3, 4를 넣지요. 고로 이 식에서 A1은 답이 뭐가 되어집니까? 분모가 제로고 분자는 제로가 아니잖아요. 즉 0분의 4거든요. 이것은 불능이요. 즉 답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 식으로부터 A2를 역시 크레머 공식에 의하여 구해보면은 0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와가지고 이거 역시 분모가 제로고 분자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능이야. 즉 말해서 3,4라는 이 벡터는 1,2라는 벡터와 2,4라는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의뢰의 모든 벡터는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딱 한 가지로만 표현이 된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가지수로 표현이 되어지는 1차 결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Q 질문. 마이너스 3,2라는 벡터를 1,-2라는 벡터와 3,-4라는 벡터와 1,5라는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풀기 전에 아까 마이너스 3,2는 1,-2, 3,-4에 의하여 유일하게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고 여기에서 했지요. 즉 마이너스 3,2는 1,-2와 3,-4라는 벡터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더더기를 하나 더 붙였어. 즉 말해서 마이너스 3,2라는 것은 1,-2하고 3,-4로 유일하게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다가 1,-5라는 것을 군더더기로 추가로 첨부해서 마이너스 3,2를 1차 결합으로 나타내 보아라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재밌어지거든요. 보세요. 아까 이미 마이너스 3,2는 1,-2, 3,-4에 의하여 유일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을 첨부해 놓으면 어떻게 된가 보자 그 말이야. 자, 마이너스 3,2라는 것은 1,-2, 3,-4, 1,5라는 것을 선형결합 A1, A2, A3를 각자에 곱해줬죠. 이러한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적에 A1, A2, A3를 구해보라 라는 문제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좌변의 x좌표는 마이너스 3, 우변의 x좌표는 A1 또 3A2 또 1A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좌변의 y좌표는 2, 우변의 y좌표는 마이너스 2A1 또 마이너스 4A2 또 5A3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만족하는 A1, A2, A3가 이것을 이 세 개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고로 A1, A2, A3를 구해보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해 봅시다. 고로 이것은 가우스 조단 소거법 표시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확장 행렬 형태로 되어지는 거죠. 이 식에서 이쪽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행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2행에다 더해 그 최종 결과를 2행으로 두게 되어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2하고 더하면은 0이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은 6,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면은 2, 여기에다가 2 곱하면은 2, 거기에다가 5를 더하면 7,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거기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가우스 조단 소거법으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1로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행 전체를 2로 나눠주면 되어지죠. 고로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2행을 전부 다 2로 나눠주면은 0, 1, 2분의 7,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 할 것은 이제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주려면은 2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1행에다가 더해주면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더해주면은 여기는 1이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가지고 얘하고 더해주면은 제로가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가지고 얘하고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9,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가지고 얘하고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3 곱하면은 6이지요.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은 3이 되어지죠. 고로 이 식으로부터 원래의 연립방정식 형태로 적어주면은 A1 마이너스 2분의 19, A3는 3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은 A2 플러스 2분의 7, A3는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곧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쪽에 1, 1 그렇게 나왔다면 나머지 것들은 뭐야? 자유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A3라는 것을 T라는 자유변수로 두게 되어지면은 A1이라는 것은 3 플러스 2분의 19T 그렇게 되어지고, A2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7의 T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A1, A2, A3 같은 경우는 답이 몇 가지가 나와. T가 실수이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2라는 것은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1,5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될 경우 수는 무한대 경우 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A3는 제로가 되어지고 A1은 3이 되어지고 A2는 마이너스 2가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여기에 구한 것과 똑같다 그 말이야.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즉 A3 대신에 0 대입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즉 그렇게도 마이너스 3,2가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또 t가 1이라면은 A3는 1이고 A1은 3 플러스 2분의 19고 A2는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7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경우 A1, A2, A3도 이 식을 만족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어봐야 돼. 마이너스 3,2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1,5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될 경우 수는 몇 가지 경우 수? 무한대 경우 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를 이 두 개의 벡터에 의하여 표현이 된다고 했을 적에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세 개의 벡터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질 경우에는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져.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없게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것을 이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표현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무한대 가지수가 나온다 그 말이야. 고로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 딱 한 가지로만 나타내면은 좋을 것인데, 한 가지도 나타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무한대 경우로 나타내질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어떠한 경우에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수가 딱 한 가지 경우만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무한대 가지수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이해를 폭넓게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2라는 벡터를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유일하게 표시되어졌죠. 즉 마이너스 3,2는 1,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곱해야 되고 3,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나타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X축, Y축이 있다.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저 벡터는 X축으로 마이너스 3, 그리고 Y축으로 2죠. 이쪽이 2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가 바로 마이너스 3,2라는 벡터야.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는 2라고 마이너스 2니까 이쯤 되어지겠죠. 바로 이것이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이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라는 벡터는 이쪽이 3이고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한 요쯤 되어지겠죠. 이거. 즉 말해서 이것이 바로 3, 마이너스 4라는 벡터이고, 이것은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2라는 것을 A 원배만큼 했고 3, 마이너스 4라는 벡터를 A 2배만큼 해가지고 마이너스 3, 2가 되어지는 벡터를 만들어 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벡터를 플러스로 늘리면은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마이너스로 늘리면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이 벡터도 플러스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마이너스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하고 이것을 사용을 해서 이 빨간 벡터를 만들어내고자 해. 어떻게 해서 이것을 A 1배만큼 늘리고 이것을 A 2배만큼 늘리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가 1, 마이너스 2는 3배만큼 늘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를 3배만큼 늘렸기 때문에 이것을 3배만큼 늘리면 한 요쯤 되어지겠죠. 이것을 3배만큼 늘리면 한 요쯤 되어질 것 같아. 그 다음 이것을 몇 배만큼 늘렸습니까? 마이너스 2배만큼 늘렸죠. 즉 말해서 이것을 마이너스 2배만큼 늘리면은 이렇게 평행한 상태에서 이것을 2배만큼 이렇게 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게. 즉, 이것의 마이너스 2배는 이것이고, 이것의 3배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200타하고 200타하고 합치면은 200타 나오겠죠. 즉 말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면은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대충.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치면은 이것이 나오겠죠. 바로 그런 의미의 기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적당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이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거냐 그 말이에요. 다만 늘릴 때 마이너스로 늘린다는 말은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늘린다는 말이고 플러스로 늘린다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늘린다는 말이 되어지죠. 이번에는 방금과 같은 설명을 3차원 상에서 해봅시다. 즉 이 문제에 대하여 벡터 1, 1, 마이너스 2를 이 세 개의 선형합으로 나타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또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이것은 X축, 이것은 Y축, 이것은 Z축이야. 그러면 1, 1, 마이너스 1이라는 V벡터는 어떠한 벡터입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1, Z축으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어지겠죠. 즉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오는 이 벡터, 이것이 바로
V벡터가 되어지죠. 이 V벡터를 이 세 개의 벡터로 적당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볼까요? 자, 1, 0,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x는 1, y는 0, z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평면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V1이야. 그 다음에 V2는 1, 0, 0이기 때문에 x는 1, y는 0, z도 0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V2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V3는 0, 1, 0이죠. 고로 이것은 바로 이 벡터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V3 벡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를 적당하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 갖고 이 빨간 벡터 V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얼마만큼 늘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을 금방 할 수 있죠. 그 계산 결과가 V1 벡터는 1배만큼 늘리고 V2 벡터는 0배만큼 늘려야 되겠죠. 즉 말해서 V2 벡터 이것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V3 벡터는 몇 배만큼 늘렸습니까? V3 벡터는 A3니까 1배만큼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V1 벡터 플러스 V3 벡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바로 이 빨간 벡터가 나오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이야. 그러면 3,4를 1,2와 2,4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라 했잖아요.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3,4라고 했기 때문에 X축으로 3, Y축으로 4니까 이쯤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 벡터가 V 벡터가 되어지겠죠. 이 V 벡터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선형합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이것을 V1 벡터라고 할게요. 이것을 V2 벡터라고 할게요. V1 벡터는 1,2죠. 고로 X는 1일 때 Y는 2니까 한 요쯤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 벡터가 이것이 V1 벡터가 될 것이고 V2 벡터가 2,4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2만큼 왔고 Y축으로 4만큼 가야 되니까 이쯤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V1 벡터와 V2 벡터는 서로가 평행해요. 서로가 평행해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즉 말해서 V1 벡터를 2배만큼 늘리면은 V2 벡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V1 벡터에다가 2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2,4잖아요. 고로 V2 벡터인 2,4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평행한 이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 벡터와 평행하지 않는 원래의 V 벡터 이거 3,4, 이 3,4 빨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못 만들겠죠. 왜 못 만들어? 얘와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늘리고 자시고 해도 결국은 이 직선상에 존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V 벡터는 이것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 빨간 V 벡터를 생성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로 3,4라는 이 빨간 벡터는 1,2하고 2,4라는 서로 평행한 이 두 벡터를 사용해서 절대로 못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1차 결합을 무한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거 있죠. 마이너스 3,2를 이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내라 했잖아요. 그러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봐보세요.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은 마이너스 3,2 그래가지고 이것이
V 벡터가 되어지죠. 이것을 V 벡터라고 했을 적에, 그리고 이것을 V1 벡터, 이것을 V2 벡터, 이것을 V3로 놓겠다 그 말이야. V1 같은 경우는 1,-2이기 때문에 x는 1, y는 -2이기 때문에 이것이 V1 벡터가 되어진다. 그 다음 V2 벡터라는 것은 3,-4가 되어지죠. 이게 V2 벡터가 되어지죠. V3 벡터는 1,5죠. x가 1일 때 y가 5이기 때문에 대충 한 이쯤 가겠죠. 고로 V3 벡터는 대충 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V1 벡터, V2 벡터, 자 V3 벡터 이 세 개를 적당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 가지고 이 빨간 V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는 무한대 가지수가 나옵니다. 무한대 가지수가. 왜 그러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